그러다 보니 게임 안에서 여러 인연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상대입니다. 게임 안에서 깻만추를 했어? 분명 본인 입으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사귀자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여친이라고 지칭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엄마께 죄스럽고 부담감이 느껴지고 집안 사정이고 집안 이런 일이 있다 언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왠지 헤어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드러나 있진 않네요, 사연에. 두 번째 이별 시도 때는 저랑 통화를 끊고 나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라 어떻게 죽으면 덜 아프게 죽을지 고민했다고. 아, 이거 아닌데. 이 사람에게 동정심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나의 어떤 어두운 면을 이제 보듬어줬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또 다른 나의 어두운 면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될 거야. 투수들의 고민 상담소.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들어드립니다. 조금 센치해질 수 있으니 나는 그런 센치한 감성과 맞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일단 처음 보내주신 분인데요. 사연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퐁퐁님.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퐁퐁님 방송 보는 낙으로 사는 수능 준비생이에요. 우리 방송에 고3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물론 저도 이제 수능 일주일 전까지 PC방 가긴 했는데 여느 사연과 별 다를 바 없이 연애 이야기예요. 연애 이야기? 제가 또 연애 이야기는 전문이죠. 저는 올해 초에 심한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공부에 욕심이 많은 편의 죽도로 관리했었던 생기부도 포기하고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당장 자퇴를 하고 나서는 우울증 이전에 잘 되던 공부도 안 되고 하니 자존감이 심히 낮아져서 더 깊은 공황 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뭐라도 찾은 숨구멍이 게임이었어요. 이건 진짜 공감된다. 저도 사실 지금 게임 스트리머이기도 하고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힘들 때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친구나 가족한테 내가 힘든 얘기를 털어놓기보다는 그냥 게임에 몰입을 하는 그 순간은 내가 현실에 있는 아픔 같은 걸 좀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불안할 때 힘들고 불안할 때 그때 게임에 많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정신적으로 아주 멀쩡하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다른 잡생각을 하게 되지 않게 되어서 맞아. 이 이유가 진짜 커. 잡생각을 안 하게 돼. 게임에만 몰입을 하게 되니까. 일어나서부터 잠에 들기 전까지 게임을 했어요. 좀 많이 하긴 하시네요. 제가 진짜 나보는 것 같다. 과거에 나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게임 안에서 여러 인연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상대입니다. 게임 안에서 깻만추를 했어? 연애 대상을 게임 속에서 만나셨다. 우선 그 사람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좋은 감정이랑은 별개로 지금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결국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가지고 뭐라도 해보려는 작정인가 싶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길래. 잠깐만, 그러니까 미성년자네, 본인은 그러면은? 이분은 미성년자잖아. 상대방은 성인과 미성년자? 일단 읽어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또래가 좋을 텐데 하면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는 매일매일 영상통화도 해주고 휴일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임도 친구도 다 내팽겨치고 하루 종일 저랑 시간을 보내줬어요. 외에도 제가 집 밖에서 공항 발작이 왔을 때 10시가 넘는 늦은 시간임에도 10시가 늦은 시간인가? 전 초저녁인데 10시 되면은 이제 저녁 먹을까 이제 슬슬 그러면서 이제 한 2시쯤 되어야 조금 시간 늦었네. 4시쯤 되면 이제 슬슬 잘까?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네. 직장인인 경우에는 10시가 늦은 시간이긴 하지. 저는 개백수라 가능한 거고. 제가 불안감을 주체 못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걱정을 하며 그 사람을 나무랄 때도 화 한 번 안 내고 같이 이겨내자. 평생 함께 할 테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는 말들 해줬어요. 되게 정서적으로 큰 의지가 된 사람이네요. 늦은 새벽이었는데 그 사람 집에서 운전해서 40분 걸리는 저희 집까지 와주기도 했었고요. 단편 영화 하나를 찍으셨군요. 제 수능 준비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도 했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고 착한 사람입니다. 이 말만 봤을 때는 되게 여전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사귀고 있나 봐? 그렇게 의심은 접어두고 그 사람도 저도 서로 좋아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에다가 매우 엄격해서 엄마한테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됐기에 오빠를 만나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하셨지만 제가 그 사람이랑 함께하면 행복해 보이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꾹꾹 참아주셨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정서적으로 지금 많이 불안정하고 힘든 상태니까
애가 자퇴도 했고 그래서 아이 걱정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말은 안 하셔도 정말 매 순간순간 직장에 있으시든 집에 있으시든 계속 아마 본인을 걱정하실 거야. 그걸 또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이 사연자분도. 근데 이제 오빠를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겠죠. 그러다가 저희 집 앞에서 그 사람과 만나자마자 포옹한 걸 보시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포옹을 한 걸 목격했다고? 스킨십 한 거를? 야, 이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물론 이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이 차이가 한 열 몇 살 이상 난다 그러면 30대가 넘는 거잖아. 그러면 미성년자인 우리 딸이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자퇴를 해서 그것까지도 이제 어떻게 견디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왔는데 나이 30이 넘어 보이는 남자와 우리 딸이 포옹을 하고 있다. 그럼 부모님이 통곡할 만도 하지. 진도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갔는데. 진도는 사실 부모님들도 알걸? 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부모님들도 알아. 부모님들도 집 앞에서 밤에 이제 남녀가 포옹한 거를 보면은 아이고 우리 딸이 이미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서 통곡한 거예요. 진도를 몰라서 통곡하신 게 아니다. 어른들은 다 알고 있다. 그 이후부터는 집에 엄마를 두고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게 너무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젠 참지 않으시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그러려고 자퇴했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 하시면서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되짚어보니 자퇴하고서는 게임밖에 하질 않더니 웬 성인 남자랑 서로 좋아한다니 뭐니 하다가 눈앞에서 딸과 그 수상한 외간 남자의 스킨십을 보게 한 겁니다. 야, 잘 알고 있네. 이 사연자분도 잘 알고 있네. 이게 진짜 이 문장으로 보니까 진짜 끔찍하다. 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억장이 한 3번, 4번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너무 죄스럽고 눈치가 보여서 숨이 막혀가지고 만나는 것조차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 평소처럼 스킨십을 요구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분명 본인 입으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사귀자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여친이라고 지칭하고 벌써 먼 훗날 결혼할 이야기까지 한다고?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아쉬워서 죽는 사람한테 만나지 말자고도 못하겠고 혼자서 걱정도 불안도 너무 많다 보니 결국에 엄마도 그 사람도 공부도 다 신경 쓰기 싫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완전 무기력한 상태까지 가버린 거지. 그래서 방구석에 누워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갑작스럽게도 아니었어요. 이전부터 집안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언질도 했고 티도 많이 냈습니다. 그 사람이 애써 모른 척하는 것도 느껴졌고요. 근데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엄마께 죄스럽고 부담감이 느껴지고 집안 사정이고 집안 이런 일이 있다 언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왠지 헤어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드러나 있진 않네요, 사연에. 실제로 만나서 그만하자는 말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저런 사례도 많이 봤고 아무래도 무서워서.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특히 미성년자는 여러분 이래서 성인을 만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둘이 헤어지고 싶은 순간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 막 불안한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화로 이별 이야기를 한 4번 정도 했는데 단번에 끊어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이제 그 사람 세상에 저밖에 없다고도 했고 정말로 저 아니면 안 되겠다고도 하니까 단칼에 못 끊어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픈 사람이라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거 안 좋아. 그 사람도 아픈 사람이라 이별 이야기만 나오면 울면서 잘못했다고 저랑 비슷하게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도 같았고요. 두 번째 이별 시도 때에는 저랑 통화를 끊고 나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라 어떻게 죽으면 덜 아프게 죽을지 고민했다고. 이거 아닌데. 세 번째 이별 시도 때 얘기했어요. 제가 사람 한 명 죽일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있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여전히 그 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더 이상 제가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겠고 평생 곁에 있을 자신도 없어요. 이런 관계가 되기 전에 좋은 오빠 동생 사이였을 시절이 그리워요. 잃고 싶지 않은 인연이지만 이런 형태로는 이제 질렸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눈 딱 감고 통보식으로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고 지금이 되었는데 불편해요. 지금도 온전히 못 끊어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아도 얼굴 안 보겠대도 그 사람이 저 여유 생길 때까지 무조건 저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별말 다 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긴 해도 그 사람도 어린 건 매한가지. 나이가 그렇게 막 30대 이상은 아니었나 봐. 그냥 20대 초중반?
20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나 어린 거라고 표현하신 걸로 보니까? 좋은 인연 만날 기회가 널리고 널린 데다가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면 고작 미성년자한테 왜 그리 매달렸을까 싶기도 할 거라고요. 저 또한 홧김에 이별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서도 잘해줄 자신도 그만한 감정도 없는 제가 그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끊어낸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적다 보니 더 그렇네요. 만난 지 1년도 안 된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나한테. 무작정 기다리겠다는데 너무너무 신경 쓰여요. 겹지인도 많아서 신경 쓰지 않으려 쓰지 않을 수도 없고 안 볼래 안 볼 수도 없다. 아, 너무 상황도 너무 안 좋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솔직히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을 이전만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변해서 날 내칠 미래도 무섭고요. 그럴 바엔 지금 확실히 끊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저는 극내향형 아이시군요. 인간관계에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한 명을 제 인생의 동화줄로 삼아버릴까봐요. 제가 이기적인데다가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너무 답답하고 미치게 써서 거의 하소연하다시피 사연 보내봅니다. 혹시 이런 불필요한 동정심을 떨쳐버리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질문하신 분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질문하신 분이 듣고 있을 테니까 질문하시면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이 글을 보면, 이 글만 보면 그 사연자분께서는 이 남자친구를 아직 막 완전 잊지 못하신 것 같다. 왜냐면 이런 표현들 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착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온전히 그냥 그 사람에게 아예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사연에 보내실 리가 없어. 그런데 저는 저도 이제 한 번에 확 와서 되게 막 불안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애인을 만났었는데 저도 그 애인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만 털어놓으려고 만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는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말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 연애를 하면은 사실 좋지가 않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자퇴를 하고 하루 12시간씩 게임할 정도면은 연애를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힐링을 받기보다는 내가 그냥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해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약을 물론 지금 뭐 약을 복용하시고 치료하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폰폰이 막 정신병자 연애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정서적으로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특히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떨어내고 이러는 거 그 전에 질문자분이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너무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흐지부지 연애가 되는 거는 양쪽 정신건강에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연자분 듣고 계시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좋든 싫든 정신적으로 내가 이제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든 해서 일단 만나는 걸 좀 중단을 하고 본인이 새로운 활력을 찾으셔야 돼요. 게임도 좋아. 게임도 좋은데 뭐 신체적으로 운동을 해보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취미 활동을 기른다든지 본인이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야. 그러고 나면 동정심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연자님의 동정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사람에게 동정심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도 아픈 사람이고 나도 아픈 사람인데 서로 이해를 깊게 해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 그래서 내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동질감을 느낀 거죠. 아파봤기 때문에 아는데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계속해서 더 딥 다크한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랑 있어도 정신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건강한 사람도 다크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미 다크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들끼리 계속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역시너지가 나요. 우울감은 전염됩니다. 제가 많이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봤고 저도 그런 사례를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퐁퐁님, 그래서 제가 이거 동정심을 떨쳐버리는 팁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만 딱 대답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스스로가 건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맞아.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곱하기 2야.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연자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혹은 나의 힘든 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뭐 외모적으로나 혹은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어 죽겠는 나를 이해하는 그 마음, 그거를 사랑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상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나도 이 사람한테 조금 정내미가 떨어지고 이랬다면은 냉정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나 스스로 건강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 치료에 최대한 열심히 그 몰두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동정심이고 동질감이고 애정이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어떤 어두운 면을 이제 보듬어줬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또 다른 나의 어두운 면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될 거야. 오히려 이 사람이랑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이 사람도 아픈 사람이라고 했잖아. 연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데이트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머릿속에 그려져. 서로서로 우울한 얘기할 거야. 서로서로 힘든 얘기 우울한 얘기할 거고 막 서로서로 막 눈물 닦아주고 막 그럴 거야. 근데 그런 데이트보다 좀 더 활발한 그런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기를 바라봅니다. 나의 어떤 저는 검은 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어두운 그런 면모들을 토해내는 거를 검은 물을 토해낸다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검은 물을 내가 토해낸 검은 물을 받아 먹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전염이 된다는 거야. 사람마다 감정 쓰레기통의 용량이라는 게 있다고. 응? 감정의 쓰레기통의 용량이라는 게 있다고. 이미 본인이랑 이 상대방은 이 감정 쓰레기통이 꽉 차 있을 거야. 서로서로 막 검은 물 토해냈다가 받아줬다가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씩 폭발하면 또 크게 싸울 거고 분명히 그럴 거야. 안 봐도 뻔해. 왜냐면 나도 그런 연애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연자분 얘기를 보면서 정말 저의 20살 초반대의 연애가 생각이 나요.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연애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큰 안 좋은 결과가 나아지는지. 치료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꼭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힘든 정서적인 불안을 극복하셔야만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을 이전만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절 내칠 미래도 무섭고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야. 본인이 변하면은 본인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보일 거야.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연히 내가 정서적으로 힘든데 그거를 포용도 해주고 정서적으로 건강했더라도 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생연분을. 내가 봤을 때 천생연분이라면 이런 고민이 올릴 리가 없어. 그러면 천생연분이 아닌 거야. 그렇게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했을 때 만나도 정말 반할 정도의 인간이라면 이렇게 지금 본인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거기까지야.